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본인의 운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요, 운이 아무리 좋아도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터인데요. 예를 들면 운이 좋은데 집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운은 조금 부족한데 좋은 집터에서 살 때에는 또 운이 발복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지만 이 집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본인의 운보다도 집터의 이 터의 영향이 더 크더라 이거죠. 이 터를 꺾을 수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터를, 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한 곳에서 10년, 20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마다 집터를 고르게 되는데 내가 맞는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흔히들 집터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 생활 반경,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 반경에서 어떤 위치를 고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요, 같은 값이라도,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라도 내가 어떤 집을 이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따져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조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이거죠.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이사를 가실 때 집터를 꼭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방향도 보셔야 되고 집터도 보셔야 되고 집터의 동서남북 그 관계도 다 보셔야 되고 그런 거는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어떤 집터를 구할 때 그 집터가 산을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진 매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산을 메꿔서 예를 들면 산에 있던 자리를 깎아서 이렇게 메운 자리는 그런 집터에서는 절대 발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묘지였거나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였던 데를 다 갈아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에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잘 조사만 해보면 알려고만 하면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였던지 아니면 공동묘지가 아니더라도 묘자리, 한 개의 묘자리였던지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리가 형무소였거나 어떤 나쁜 기운의 자리, 예를 들면 형무소라든지 어떤 뭐 거기가 도살장이었다든지 어떤 나쁜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살던 전 주인이 망한 자리, 전에 살던 분이 망해 나갔대더라.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대더라. 여기가 경매에 났대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경매에 나온 물건을 싸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경매 물건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매 물건은 예를 들면 경매로 사서 경매로 그냥 되팔아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거는 뭐 그냥 괜찮다고. 왜냐면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물건을 그렇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닥 선호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한두 번 경매로 인해서 뭐 사서 되팔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내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주인이 망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불화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물건이 나와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인한 물건은 좀 주의를 하셔라. 그리고 5번째는 바닥이 조금 비탈지거나 고르지 못한 자리, 좀 울퉁불퉁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좀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우리처럼 내 집이 있는데 그 주위로 좀 빠지는 이런 지형을 가졌다든지 이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집터에서는 잘 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잘 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집터는 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3년 안에 초상이 난 집, 사람이 죽어나간 집. 예를 들면 뭐 그 집에서 당장은 누가 사망을 안 했더라도 3년 안쪽으로 사망했던 흔적이 있다든지 사망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집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문이 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 발목을 좀 묶을 수가 있거든요. 내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문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기운이 강해서 상문이 났던 1년 안에 누가 죽었든 3년 안에 누가 죽었든 아무 해를 안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주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상문에 많이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초상이 난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곳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터에, 이런 어떤 기운이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가족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어떤 병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이 자꾸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신경질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자녀들이 이탈을 한다든지 우리 자식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탈선을 한다든지 공부를 잘하던 애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변화도 이 집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되는 일이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영업이 부진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런 대인관계에 자꾸 틀이 깨지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좀 이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나라고 한 번쯤은 좀 되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악의 경우는 이사를 간 터에서 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명이 줄어드는 거는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건강한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하신 분은 괜찮은데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영향을 더 잘 받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3년을 살든 5년을 살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내재돼 있는 거죠. 점차 쌓여가지만 본인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은 금방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금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 집에 와서는 자꾸 사고가 난다. 이 터에 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터가 안 좋은데 밖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의 일들도 잘 되는지 흥하는지 망하는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운하고도 똑같이 내가 운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지어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터에 관해서도
있어도 내가 어떤 잘못된 터에 어떤 흉한 터에 들어갔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그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운으로만은 살 수가 없듯이 이렇게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집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집터를 잘 고르시면 또 승승장구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집터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터고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터고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영업 장소나 아니면 뭐 개업식을 할 때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할 때 영업 장소에서 오픈식을 할 때 우리가 터고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터고사는 뭐냐면요. 이 터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요. 이 터의 터줏대감에게 우리 터의 지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터는 양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는 터는 집은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살아있는 양의 기운으로 이런 터에서 살고 저런 터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집도 옮겨 다니지만 또 영업 장소도 이렇게 어느 한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죠. 또 이전도 하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근데 이 터를 잘 골라야지만이 우리가 부자도 되고 또 건강도 하고 또 거기에서 돈도 벌고 문제가 없이 또 장사도 잘하게 되는 게 이 터의 기운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을 이사를 하잖아요. 집을 터를 잡잖아요. 그러면 집이 만약에 터가 안 좋으면은 가족이 누군가 아프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가 이렇게 자꾸 싸워. 그 집만 들어가 이상하게 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가 이별을 하게 돼. 멀어져 부부 사이가. 또 불화가 이렇게 생겨. 자식이 자꾸 아파. 아니면 다치든지 이렇게 또 사고가 자꾸 생기든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꾸 꿈자리가 사납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영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이렇게 뚝 끊겨. 그리고 자꾸 거기서 구설수, 시비수가 생겨요. 만약에 뭐 음식이 잘못 나와서 막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업하시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자꾸 싸움이 난다든지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손님이 끊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업장. 우리가 사는 집터도 중요하고 또 영업장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터고사를 함으로써 그 터신에게 우리 터줏대감 지신에게 여기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인사를 구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이런 유튜브가 요즘에는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 터고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고요. 뭐 간편하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정보를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조금 비방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작은 어떤 소소한 거에서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저런 방법도 해보세요 라고 많이들 일러드립니다. 그런 거는 해서 무탈한 게 있어요. 해가 없는 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이게 안 되면 저런 방법도 써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 무당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아무나 본인의 영업장소 아니면 뭐 사무실 이런 장소에 막 돼지머리 올리고요. 그리고 막 시루떡 갖다 놓고요. 또 막 술도 갖다 놓고요. 과일도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터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정성을 들이는 건 좋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요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냥 내가 허공에다 대고 아무한테나 대고 하는 이런 정성이 아니라 터신, 이 터줏대감, 터의 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인사를 드릴 때에 인사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 터에서 영업이 잘 되고 손님이 잘 들어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터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터고사를 지낼 때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기운을 다 열어주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터의 기운도 다스리면서 이 터줏대감에게 터의 기운도 다스려 줍십사 인사도 드리면서 또 이 기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장소가 있잖아요. 터에는 다 터신이 있어요. 여기 칸, 저쪽 칸 이렇게 번지수가 있죠 여러분. 알기 쉽게 번지수가 있는데 그 번지수마다 이 터신, 터줏대감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터신에게 인사를 고함에 있어서 다스려주는 인사도 드리지만 또 하나 이 터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사방팔방 모두 퍼질 수 있도록 내가 사방팔방의 문이 다 열려서 이 기운이 전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터고사예요 여러분. 그냥 돼지머리 놓고 떡 놓고 술 놓고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는 터고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성으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 중요한 게 이 사방팔방 기운을 다 열어주는 것과 터신에게 정확한 그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부정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차려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나는 터신에게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했던 건데 음식을 차려놓으면 잡기가 따라 붙게 되죠. 이 잡기 저 잡기 내가 몰라요. 일반인들은 어떤 잡기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방을 못 쳐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픈 날부터 잘해달라고 빌었던 게 잡기들이 끓게 되면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판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한 2, 3개월 반짝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픈해서. 그게 잡기들의 장난이거든요. 잠깐 반짝, 오픈빨이라고 하죠. 잠깐 반짝했다가 잡기들의 요동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잡기들을 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운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고사는요, 일반인들이 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라고 뭐 터고사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법이 있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시라고. 잘못되면은요, 잘하려고 돈 많이 들이잖아요. 우리가 가게 얻으려면 돈 들이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여서 정말 꿈을 안고 오픈을 딱 했는데 그 터고사 하나 때문에 잘못 일이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터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터를 고를 때에 물론 이 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터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터의 기운, 그 터와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면 음식을 해야 되는지, 냄새가 나는 음식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한식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된장찌개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마른 장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터가 있습니다. 또 음식 냄새 풍기는 걸 싫어하는 터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 집을 한다든지 뭐 옷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업종이 맞는지, 어떤 업종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언제?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터에서 흥행을 하시려면요, 터의 기운과 또 이 들어간 영업주 사장님의 기운과, 그리고 또 터에 맞는 이 장사, 어떤 업종이 맞는지,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맞아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터라는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을 자는 이 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돈을 버는 영업장의 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를 잘 잡으셔서 반드시 부자 되는 터만 잘 고르셔서 영업에 흥행하시고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